이번 시간에는요, 연립방 정식의 활용 문제에서 계단 문제 혹은 평균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미지수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거를 잘 듣고, 아, 미지수를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에 집중하면서 문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처음에는 계단 문제를 먼저 볼 건데요. 민지와 재영이가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자, 근데 이긴 사람은 3계단을 올라가고 진 사람은 2계단씩 내려가는데, 게임을 시작한 후에 몇 게임 한 거죠. 가위바위보를 몇 번 했더니 위치를 확인을 해보니까 민지는 20계단 위에 올라가 있는 거고 재영이는 15계단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때 민지가 이긴 횟수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여기 쉽게 딱 생각을 하면은요, 미지수를 4개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민지가 이긴 수와 진수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영이가 이긴 수와 진수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요거는요, 자, 한번 표를 그려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자, 보세요. 만약에 민지하고요 재영이가 있는데요. 자, 재영이가 있는데 요건 재밌는 게 이런 겁니다. 이긴 수하고 진수를 표현을 할 때요, 만약에 민지의 이긴 수를 우리가 x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미지수가 하나가 다른데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지가 x번을 이기면 자연스럽게 재영이는 x번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다른 문자를 놓을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문자를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재영이가 이긴 수를 우리가 y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민지가 y번 진 거죠. 굉장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가 3번을 이기면 상대방은 3번을 진 게 당연한 결과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 둔 다음에 식을 세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민지는 20계단 올라갔다 그랬으니까 민지의 내용을 가지고 식을 한번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민지는 x번 이겼죠. 그럼 이기면 3계단을 올라가니까 3x칸을 올라갈 것이고요. 진 사람은 2계단을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럼 y번 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2y 이렇게 될 겁니다. 이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영이의 결과를 가지고 식을 한번 세워보면은 재영이는 y번을 이겼기 때문에 플러스 3y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x번을 줬으니까 마이너스 2x, 요거를 계산했더니 얼마가 됐다? 15가 됐다.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자, 연립방정식 푸는 거 간단한데요. 여러분들 요거 주의해야 될 게 앞에 게 x, 뒤에 게 y, 두 번째 식은 앞에 게 y, 뒤에 게 x예요. 요거 x끼리 잘 맞춰서 풀어줘야 됩니다. 자, 요건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을 해볼 건데요. 문제 2번 문제가 좀 어려워들 하는데, 왜냐하면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학생 40명이 시험을 보는데 10명이 불합격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당연하지만은 30명은 뭐가 되겠어요? 30명은 당연히 합격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30명은 합격이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장에 합격 점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체 학생의 평균도 있고, 그리고 불합격자 평균도 있고, 합격자 평균도 있어요. 그쵸? 굉장히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거를 미지수를 잡아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일단 내용을 좀 정리를 해줍니다. 내용 정리를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보세요. 합격 점수는 그랬죠? 그럼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자, 합격 점수는 전체 학생의 평균보다 6점이 높고, 그럼 여기다가 전체 평균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전체 평균보단 6점이 높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6을 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불합격자 평균보다는 2배가 높다 그랬으니까 불합격자 평균이요. 그냥 불합격 평균이라고 쓸게요. 불합격자 평균의 몇 배다? 2배다 그랬으니까 여기 이렇게 2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요런 칙이 하나가 있고, 그죠? 이렇게 생긴 정리되어 있는 문장이 하나가 있는 거고, 문장을 하나 더 쓰면 두 번째는요, 합격자 평균 점수가 그랬죠. 그러면은 합격자의 평균 점수가 됐죠? 합격 점수보다 5점이 높다 그랬어요. 얘가 합격 점수보다 5점이 높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게 문장에 나와 있는 거를 정리를 한 겁니다. 요렇게 놓고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미지수를 잡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제 보통 문제를 풀어줄 건데요. 보통 합격자 평균하고요, 불합격자 평균을 보통 x하고 y로 줍니다. 왜 그러냐면, 자, 합격자 평균을 내가 x라고 두고요,
불합격자 평균을 y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은 전체 평균이요, 합격자 평균이랑 불합격자 평균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격자 평균이랑 불합격자 평균을 우리가 미지수를 잡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체 평균을 구하는 식이 중요한데, 전체 평균식은요, 자 보세요. 합격자 평균이 x점인데 30명이 합격했잖아요. 그러면 30명의 총점은 얼마예요? 그렇죠? 30 곱하기 x점이에요. 플러스 불합격자 평균이 y점인데 불합격자가 10명이니까 불합격자의 전체 점수는 10y점입니다. 됐죠? 이걸 뭘로 나눠야 됩니까? 그렇죠? 전체가 40명이니까 40으로 나눠주면 전체 평균이 나오는 거죠. 됐죠? 여기다가 6을 더했더니, 그쵸? 불합격자 평균의 2배니까 2y다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죠? 자, 여기 식이 하나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 평균은요, 합격 점수의 몇 배라 그랬어요? 몇 배가 아니라 합격 점수보다 5가 크다 그랬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지금 합격 점수가 누구랑 똑같아요? 합격 점수가 이렇게 복잡한 식도 있지만 여기 오른쪽에 뭐가 있나요? 2y가 있잖아요. 그렇죠? 합격 점수는 불합격자 평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요거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합격 점수는 2y를 쓸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합격 점수 2y 대신에 플러스 5를 쓰면은 식이 여기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정리를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평균 문제에 있어서는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문장을 써서 먼저 이 긴 문장을 좀 정리를 해놓고 나서 미지수를 설정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